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소개받은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박사수료생 유준입니다. 오늘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화 기생충의 한일 및 한영 자막 번역 비교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발표에 앞서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좀 제목과 내용에 약간의 이제 거리감이 있어서 슬라이드에 있는 제목보다는 영화 기생충을 중심으로 한 한일 및 한영 자막 비교 연구에 더 가깝다는 점을 감안하여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고, 또 저도 발표 자료를 학회 측에 이제 미리 보내드린 자료에서 이제 조금 수정 보완하였는데 그 부분도 이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 영화 기생충은 반지하 아파트에 사는 청년 김기우의 가족이 IT 기업 사장 박동익의 가족이 사는 고급 주택가에 서서히 이제 기생하는 과정 및 그들의 이제 말로를 그리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2020년에 90년의 아카데미 역사상 처음으로 비영어권 영화로서 작품상을 비롯하여 4개 부문의 상을 이제 수상하였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 앞서 봉준호 감독은 골든글로브상 시상식에서 1인치도 안 되는 자막의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다라고 소감을 남겼습니다. 세계 관객들이 봉준호 감독이 말한 자막의 장벽을 이제 뛰어넘은 결과인지 일본에서는 내 머릿속에 지우개 이후 15년 만에 1위에 올랐고 북미권에서도 개봉된 한국 영화 역대 1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한국과는 언어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다른 나라들에서 기생충은 인기를 끌었는데 기생충을 본 일본이나 북미권 관객들이 뛰어넘은 자막의 장벽은 어떻게 번역이 되었을까?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에서 전달하려는 정보가 그 장에 있는 고맥락 문화에 속하는 일본, 그리고 대부분의 정보가 언어로 명확하게 코드화되는 저맥락 문화에 속하는 북미권의 경우 화면상에 남는 정보 요소는 다를 것이라는 의문에서 본 연구는 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맥락 문화권 언어와 저맥락 문화권 언어의 자막 번역에 나타나는 번역 전략 차이와 번역 전략이 각각의 언어권 커뮤니케이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삼고 이제 분석 자료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영화 기생충의 한일 및 한영 자막 번역을 선정하였습니다. 또 한국과 같은 고맥락 문화권 언어인 일본어 자막에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고 저맥락 문화권 언어인 영어 자막은 저맥락 문화권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따르고 있는가에 두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이론적 배경을 세 가지 파트, 문화 차이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형태, 자막 번역, 그리고 자막 번역 전략으로 나눠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대 문화 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홀은 세계 문화를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로 분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분류에 따르면 서양 언어는 정보 전달의 주된 경로가 언어 그 자체에 있지만 동양 언어는 문맥을 파악하는 역할을 다할 때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홀의 분석은 문화권에 따라 언어의 기능이 다르다는 점에 이제 주목한 언어학자 스콜론과 스콜론은 서로 말을 주고받을 때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과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관계성을 부여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어느 쪽을 중요시하느냐는 문화에 따라 다르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연구자 하야시도 앞에서 논한 문화적 차이를 조화의 문화와 차이의 문화라며 일본은 전통적으로 조화의 문화를 중요시해왔으며 장의 윤리가 중요시되는 반면 서양권에서는 이제 개인의 윤리가 중요시된다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그 이론적 배경의 두 번째 파트인 자막 번역입니다. 영상 번역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자막은 가장 빠르고 저렴하다는 이유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고틀리브는 영상 매체에서 목표 언어와 다른 언어로 제시되는 음성 메시지를 번역하여 한두 줄의 글이라는 형태로 오리지널 음성과 일치시켜 화면상에 제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디아즈 신타스와 르마엘은 자막은 일반적으로 화자의 대화나 화면에 나타나는 언어적 요소, 배경음악에 포함되는 정보를 재현하여 화면 하단에 제시하는 텍스트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의 자막 번역 전략입니다. 이제 먼저 그 덴마크의 이제 자막 번역 연구자 이제 고틀리브가 제시한 자막 번역 전략을 들 수 있겠습니다. 고틀리브는 자막 번역에서 미디어 고유에 엄격한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이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고틀리브가 제시한 전략으로는 분석하기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며 새로운 모델 전략을 이제 롬하임은 이제 제시하였는데요. 또 디아즈 신타스와 르마엘도 실제 자막을 입히는 데 사용되는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제 번역 전략과 기법의 경계가 모호하고 문체 기법을 활용한 번역 전략을 구사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또 이제 두 명의 이제 일본인 연구자 이노와 가와하라는 고틀리브를 답습하며 뉴스 자막 번역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영어 자막과 일본어 자막 번역이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영어 원문과 일본어 자막 번역이 모두 대응할 수 있는 네 가지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또 이 네 가지 전략을 채택할 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를 세 가지 제시하는데, 첫 번째로는 번역자가 ST를 TT로 옮기는 언어적 측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당되는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번역한 결과 번역자가 원문의 뜻을 목표 문화권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측면,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목표 문화권 독자가 놓인 사회 문화적 측면을 배려한 번역 커뮤니케이션을 실행하는 사회 문화적 측면입니다. 번역 전략 배경에 있는 이러한 측면을 판별하고 번역자가 선택한 번역 전략을 분석하면 번역 전략 사용의 실태가 분명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뉴스 자막을 분석하기 위해 구축된 전략이지만 문자 분석을 위주로 하고 있고, 또 텍스트 분석의 비중이 큰 본 연구 분석들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 이노와 가와하라의 자막 번역 전략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연구 방법입니다. 각각 BBD에서 추출해낸 자막을 편의상 엑셀에 정리한 결과 일본어 자막 수는 1697, 그리고 영어 자막 수는 1659로 나타났습니다. 장면 수만 비교했을 때 영어 자막이 38장면 적었지만 일본어 자막에서는 인물들이 주고받는 대화가 두 장면으로 나뉘어서 삽입된 반면 영어 자막에서는 한 장면에 삽입되었다거나 조금 대사가 긴 경우에는 두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이것만을 가지고는 이제 정보량의 크고 작음을 판단하기가 어려워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여 각각 총 1638장면을 분석 대상 자료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앞서 설명드린 이노와 가와하라의 네 가지 전략을 적용시켜 분석한 결과 일본어 자막에서는 이제 명제 유지 번역, 삭제, 바꾸어 말하기, 보충 순으로 전략이 사용되었고, 영어 자막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된 전략은 이제 바꾸어 말하기였으며, 이어서 이제 명제 유지 번역, 보충, 삭제 순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제 명제 유지 번역을 제외한 나머지 전략이 사용된 일본어와 영어 자막을 비교 분석하여 어떤 형식으로 고맥락 및 저맥락 문화권 커뮤니케이션 형태 차이가 자막에 드러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고찰해 본 결과 일본어와 영어 자막에서 커뮤니케이션 형태 차이가 언어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은 첫 번째로 이제 주어와 목적어, 그리고 두 번째로 수어, 세 번째로 독립어,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주어와 목적어에서 두 가지 차이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공주어 문장을 허용한 자막과 그들을 생략하지 못한 문장 형식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예시는 동익과 이제 기택이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의 대사인데요. 기훈의 가족이 한 명씩 이제 동익의 집에 취업하게 됐는데 마지막으로 기택의 아내 충숙이를 이제 영입시키기 위해 기회를 만들려는 장면입니다. 동익이 기택에게 어떻게 업체를 알게 되었냐고 묻는 장면에서 김 기사님이라는 주어가 일본어 자막에서 생략이 되었고 바로 다음 기택의 대사에서도 저라는 주어가 생략이 되었습니다. 불만 있는 장소에서 주어를 살리지 않아도 동익이 기택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주어를 생략해도 관객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영어 자막의 경우 동익의 대사에서 김 기사님이라는 주어가 대명사인 you로 대체되었지만 주어는 유지되었습니다. 또 기택의 대사를 보면 원문과 일본어 자막에서 생략이 된 주어인 업체가 대명사이지만 they로 그리고 기택을 가리키는 미의 목적을 살려서 번역되었습니다. 이런 예시와 같은 현상을 이제 종종 볼 수가 있었는데 주제 중심 언어인 일본어 자막에서는 주어나 목적어가 생략이 되는 경향이 강하고 주어 중심 언어인 영어 자막에서는 원문에서 생략된 주어와 목적어를 살리면서 번역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주어와 목적어에 주목한 결과 고맥락 및 저맥락 문화권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차이인 수신형 문화와 발신형 문화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예시는 극 중에서 이제 기택이 영교에게 한국은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 1위라는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라고 하는 대사인데요. 원문에서 이를 검색하게 되는 이제 주체는 영교가 될 텐데 일본어 자막에서도 동일하게 번역이 되었는데 영어 자막에서는 이 주체가 기택으로 바뀌었습니다. 기택은 한국이 결핵 발생률 1위라는 정보를 인터넷에서 본인이 보았다고 영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특징 수러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애매한 표현과 직접적인 표현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동사수러에 초점을 두고 자막을 살폈습니다. 다음은 기정이가 다송이와 첫 수업을 하는데 참관을 하지 못하여 긴장 상태가 높아지고 있는 영교에게 가정부인 문광이가 매실청을 권하는 대사입니다. 문광이가 매실청을 권하는 장면에서 원문에 있는 드시겠냐가 일본어 자막에서 생략이 되었기 때문에 자막만 보면 매실청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추측하거나 혹은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또 이 꿀을 매실청에 풀었는지 아님 꿀을 권하는 건지도 시청자는 조사 등에서 힌트를 얻어 추측해야 하는데 영화에서는 이들을 생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러를 생략함으로써 화자와 청자가 함께 문장을 이어나가는 공화 형식과 청자가 화자의 말을 끝까지 듣고 발언하는 대화 형식의 자막 번역의 차이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대사는 기훈의 가족이 모두 주인이 없는 독립집 거실에서 담소를 나누는 대사인데요. 이때 기정이가 아르바이트로 남의 결혼식의 대역으로 참가한 이야기를 기우가 꺼냅니다. 일본어 자막의 기우 대사는 수러를 생략하였습니다. 문자수 제약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자연스러운 공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수러가 생략되어도 한 문장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공동 작업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기정이도 작년에 아르바이트로 몇 번이나 대역으로 나갔다가 모르는 여자의 부케를 받았다고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영어 자막은 화자와 청자가 각각 자신의 발언을 스스로 완성시키는 문장입니다. 너무 죄송한데 네. 조금 데이터 발표 조금 간략하게 해주시고 결론적으로 좀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 싶어서요. 네.
네, 시간 문제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특징인 독립어 분석 결과인데요. 이는 기생 중에는 이제 등장인물들이 이제 말을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짧은 맞장구를 치는 형식의 커뮤니케이션을 취하는 장면이 이제 종종 나오는데, 영상을 보면 이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정보라는 판단에 생략의 전략을 취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는 반면 영어 자막에서는 이제 실질적인 대화건, 형식적인 대화건, 번역되어 자막에 삽입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탄사 부분 또한 일본어에서는 대부분 생략이 된 반면 이제 영어에서는 이거를 이제 문자화해서 번역에 삽입시켰습니다. 그래서 어, 본 연구에서는 이제 일본어 자막과 영어 자막이 고맥락 문화권 언어와 저맥락 문화권 언어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맞춘 자막 번역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각 자막의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일본어 자막은 생략 전략으로 인해 이제 주어와 목적어, 수로, 독립어 등이 생략되고 고맥락 문화권 커뮤니케이션 양식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시청자는 추측을 많이 해야 한다는 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영어 자막은 바꿔 말하기 추가 전략으로 저맥락 문화권 커뮤니케이션 양식을 따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보 전달의 많은 부분을 언어가 커버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석 대상이 기생충이라는 영화 한 편밖에 고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어에는 한계가 있겠습니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일본어 영어 자막에 나타난 다른 점이 앞서 지적한 이제 커뮤니케이션 차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이제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막 번역의 사례와 번역가들의 전략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자막 번역 한 데이터당 하나의 전략을 선택하는 방법을 취하였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분석 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언어적, 문화적 거리 차원에서 접근하려면 영한 영일 번역이라든지 일한 일령 연구, 번역 연구라든지 그런 부분도 이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